안녕하세요. 이슈퍼즐입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화장품의 종주국이라 불려왔습니다. 디올, 샤넬, 랑콤. 이 이름들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화장품은 원래 유럽이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까지 세계 화장품 산업의 중심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향수는 프랑스, 색조 화장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고급 화장품은 유럽 명품 브랜드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화장품 산업은 기술보다는 전통과 이미지가 지배하던 시장이었고, 브랜드의 역사와 스토리가 제품의 완성도를 대신 설명해주던 시대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시장이거나 저가 생산 기지 정도로만 인식됐습니다. 기술과 기준은 서구가 만들고 아시아는 그것을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쿠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소비자들의 화장 습관은 유럽이나 미국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은 빠듯했고 외출 중에도 수정 화장은 잦았습니다. 화장은 한 번에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이런 생활 방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아침에 완성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한국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파고듭니다. 왜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표현력과 팩트의 편의성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기존 화장품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액상이 마르지 않아야 했고, 눌렀을 때 항상 같은 양이 나와야 했으며, 위생 문제와 제형 안정성까지 모두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스펀지의 액상 파운데이션을 머금게 한 밀폐 용기, 바로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편한 파운데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제형, 용기, 사용 방식이 모두 새로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였습니다. 처음 이 제품이 등장했을 때 해외 브랜드들의 반응은 솔직히 미지근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만 통할 특이한 제품, 잠깐 유행하고 사라질 아이디어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쿠션은 한국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 일본으로 확산됐고, 이후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까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얇게 발리면서도 피부가 좋아 보이는 표현은 기존 서구식 메이크업과 전혀 다른 미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껍게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표현. 이때부터 글로벌 브랜드들은 쿠션을 제품이 아니라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였습니다. 2015년 프랑스의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디올이 한국의 아모레 퍼시픽과 쿠션 파운데이션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이 사건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습니다. 디올은 자체 연구소와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쿠션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고방식과 기술 구조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유행을 빠르게 따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를 하나의 제품 성공 사례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예 산업 구조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그 핵심이 바로 ODM,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한국의 ODM은 단순한 외주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이 제품이 실제로 팔릴지, 소비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제형, 발림성, 색감, 용기 구조, 사용 방식, 그리고 각 나라의 규제까지 제품 하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제조 파트너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환경이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유행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평가가 빠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외면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한국을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니라 실험실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재 한국 화장품 시장의 위치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화장품 수출 3위권 국가입니다.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선에서 비교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위나 금액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브랜드와 헤리티지의 나라라면 한국은 제형과 구조, 사용 방식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레어뷰티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일 뿐입니다. 이 브랜드의 핵심 색조 제품은 한국 ODM에서 개발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인디뷰티 브랜드,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장한 신생 브랜드들, 그리고 일부 럭셔리 브랜드의 세컨드 라인까지 이미 상당수가 한국 ODM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형과 기술의 뿌리는 한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완성도가 높고 무엇보다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신생 브랜드에게 제품 하나의 실패는 곧 브랜드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검증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한국 ODM입니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뢰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제형과 용기를 빠르게 실험하고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다음 제품으로 곧바로 개선해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패를 오래 끌지 않고 성공을 빠르게 복제하며 트렌드가 바뀌면 미련 없이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속도와 유연성은 오랜 전통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한번 유행한 나라가 아니라 다음 변화를 가장 먼저 시험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국가 전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하게 화장하고 싶다는 아주 생활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며 그 기준은 결국 세계 화장품 산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프랑스가 협력을 요청했고 미국이 만들러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화장품 시장은 조용히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퍼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